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 머리가 희끗한 노부부가 어느 작은 호텔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미 묵을 방은 없었다. 실망한 부부가 호텔을 나가려는 순간 호텔 직원이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님, 방이 없는 건 다른 호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보라 속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는 방이라도 묵고 가시죠. 노부부는 미안해서 사양했지만 그 직원은 끝까지 친절한 태도로 자신의 방에서 묵고 가라고 권했고 결국 노부부는 그 직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노부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관리해야 할 사람 같군요. 몇 년 후 노부부는 그 직원을 뉴욕으로 초청했다. 그를 맨하탄 중심가로 데리고 간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이 관리할 호텔이요. 그 호텔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고 그 노인은 호텔 오너인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였다. 그 직원은 이 호텔의 일대 총지배인인 조지 볼트이며 아스토리아는 볼트의 이 미담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고 지금도 각국의 지도자들이 즐겨 찾는 세계 최고의 호텔로 명성을 누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백억종입니다. 오늘은 이민규 교수님의 지치지 않는 힘 중 일부로 시작해보았습니다. 기대치 위반의 부류. 세상을 움직이는 건 바로 이 부류라는 겁니다. 저자는 책 원고 교정을 대학원생들에게 부탁했던 사례를 들려줍니다. 교정지를 받아보면 학생들은 총 3개의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기대치 미달의 부류. 대학원생인데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크게 실망하는 부류입니다. 둘째, 기대치 충족의 부류. 제시한 매뉴얼에 맞게 교정을 해오는 부류로 98%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정을 부탁했으니 딱 교정만 해온다는 한계가 있죠. 셋째, 기대치 위반의 부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류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단 1%의 극소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저자는 이 부류가 정말 놀랍고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우선 이 부류는 두 번째 부류처럼 원고 교정이라는 기대를 일단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1%의 엑스트라 서비스, 즉 아주 작은 걸 추가로 제공하는데 실제 한 학생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교수님, 교정을 다 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난 이 기사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교정지에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을 붙여둔 겁니다. 이게 뭐지? 물었더니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50만 원 주고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다시 요구했고 또 거절당했죠.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이 사람은 시가 2억 원이나 되는 친구의 벤츠를 몰고 가서 통신회사 본사 회전문을 들이받았대요. 벤츠 수리비 견적이 4천만 원이나 나왔고 회전문 교체에 1억 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해요. 50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은 1억 4천만 원을 물어주게 된 거죠. 교수님 원고에 이렇게 쓰신 곳이 있잖아요. 순간을 참지 못하면 막대한 재앙이 따른다. 그 부분에 이 사례를 넣어주면 독자들에게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저자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엄청난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원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신문 기사까지 추가로 찾아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아주 작은 것을 추가로 제공하는 1% 엑스트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덧붙입니다. 만약 더 좋은 회사에서 학생을 추천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이 세 부류의 학생 중 누구를 추천하겠는지. 당연히 저자가 돌연변이, 변종이라고 부르는 이 세 번째 학생일 겁니다. 저도 카페나 음식점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중 유독 남다른 친절함이나 놀라운 센스를 발휘하는 분을 발견하면 몰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가 우리 학원 상담팀으로 오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 회사 영업 쪽에 들어오면 매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새로운 지역에 학원 분원을 계약하고 배가 고파서 그 건물 1층 파스타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 가까이 가자 앞치마를 한 젊은 아르바이트 분이 막 달려와서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너무 더우시죠? 안쪽에 시원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주는 아르바이트 분들이 요즘엔 정말 흔치 않아서 이런 친절한 응대와 환한 미소만으로도 고객의 기대치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 아르바이트 분은 처음 온 우리에게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식사 도중에도 물잔이 비면 살며시 다가와 물도 계속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갈 때는 본인이 기대치 위반의 부류라는 걸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켜 주더라고요. 손님, 맛있게 드셨나요? 커피가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혹시 가시는 길에 드실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드릴까요? 그분은 우리가 남긴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주면서 새롭게 짱짱한 얼음들을 가득 더 넣어주었습니다. 와, 저 친구는 정말 탐난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면서 언니의 귓가에 대고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방에 있던 그 식당 사장님도 그 친구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었기에 손님으로 자주 가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딱 한 걸음만 더 간다. 해야 하는 일을 다 하고 딱 하나만 더 추가한다. 이건 사실 제가 여러 사업들을 성공시켰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했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면 그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제 동창 중에 학교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정말 예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남자들이 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어떤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나중에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넌 왜 지금의 남편 선택한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리 특별할 건 없고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내 생일만 챙겼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들, 심지어 우리 이모들까지 생일 다 챙기는 거야. 나보다 우리 가족들 생일 더 잘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친구의 남편은 다른 경쟁자들은 하지 않았던 그 엑스트라 행동을 통해 정말 예쁘고 매력적인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떤 곳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하나 더 추가하기는 무엇인가요? 나비의 작은 날개가 바다를 건너가면 큰 허리케인이 될 수 있듯이 여러분의 그 단 하나 추가하기가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날개짓이 될 수 있을 겁니다.